자, 먼저 리스크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스크의 정의와 유형. 리스크. 우리말로는 뭐 위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책에다가 뭐 리스크, 위험, 뭐 리스크 관리 또는 뭐 위험 관리 여러 가지 말을 섞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그냥 리스크라는 말을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불확실성의 노출이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얘기는 위험이라는 말로 번역은 되지만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관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걸 영어로 익스포저라고 하죠. 익스포저. 이건 uncertainty.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uncertainty에다가 익스포저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의 변동성. 다른 말은 뭐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불확실한데 측정이 가능해요. 측정이 가능해.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사건의 결과가 목표 또는 기대한 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는지, 벗어난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리스크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danger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위험 이렇게 부르죠. 리스크 위험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리스크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요 danger라는 위험은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저기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글리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위험해 그러죠. 가지마 하고서 잡습니다. 그럴 때 거기 가면 위험해. 이때의 위험하다고 할 때는 danger를 써요. 왜 그럴까요?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몸이 불에 데인다든지 뭔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하지는 않아요. 가면은 어떤 상황이 처할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데인저, 위험이라 쓰고 우리 투자에서는 리스크라는 말을 씁니다. 위험. 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 나중에 얼마가 갈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금 압니까? 모르죠. 불확실해요. 그리고 내가 그 불확실한 주식에 투자를 한 겁니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은 불확실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에 노출이 되면 이 리스크 위험하다고 주식 투자 안 합니까? 그럼 금융기관은 위험하다고 대출 안 하면 그럼 금융기관에 존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그럼 과연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얼마만큼 리스크한 건지는 측정하고 관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배우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내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시험에 리스크는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위험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겁니다. 다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에 위태로울 위자지만 또 하나는 기회 기자잖아요. 리스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는 위험하니까 무조건 줄이는 게 최선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 틀려요. 왜? 리스크를 감수해야지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를 무조건 줄이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다고 리스크를 많이 늘리면 기대 수익은 높겠지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리스크라는 건 위험인데 줄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주식 투자했을 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상황이 좋을 때 주가가 오를 때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좋을수록 몸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쁠 때 더 리스크 관리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리스크는 항상 관리된다. 이 안에서도 시험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종 리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배울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재무 리스크, 파이낸셜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 non 파이낸셜 리스크입니다. 재무 리스크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시장에서 발생되는, 시장을 통해서 발생되는, 거기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우리가 재무 리스크라고 그래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이런 것들을 재무 리스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재무 리스크는 시장 외의 요인으로 발생되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운영 리스크, 전략 리스크, 법률 리스크, 평판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비재무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 구별하는 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재무 리스크가 아닌 거 찾으시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 리스크. 객관적으로 그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비계량 리스크는 객관적 측정이 사실상 힘든 거. 예. 그럼 계량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운영 리스크. 여기에 있는 운영 리스크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략 리스크, 법률 리스크, 평판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은 비계량 리스크다. 그러니까 시험에 다음 중 계량 리스크가 아닌 거에서 요것만 구별하시고 운영 리스크는 비재무 리스크이지만 측정 가능한 계량 리스크에 속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리스크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앞에서 종류들은 다 봤죠? 예, 봤는데 각각의 내용, 시험에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 딱 주고 이게 무슨 리스크냐 찾으시오. 찾을 수 있어야죠. 자, 먼저 시장 리스크입니다. 시장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 되는 위험입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은 각종 자산이 있죠. 투자 자산, 시장. 주식 투자하면 주가 변동 위험, 채권 같으면 금리 변동 위험, 외화자산 투자하고 그러면 환율 변동 위험,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면 상품 가격 변동 위험이 있죠. 이런 것들의 시장 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할 위험을 해서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를 일종의 가격 변동 리스크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죠.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있는 경제적인 손실 위험, 즉 채무 불이행 리스크.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투자할 때는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괜찮았어요. 근데 회사 내용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도 신용 리스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 운용이 아닙니다. 운용은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게 운용이고 운영은 오퍼레이션이야, 오퍼레이션. 금융기관 운영하잖아요. 직원들 고용하고 이런 거. 부적절하거나 또는 실패한 내부 통제, 인력과 시스템, 외부 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 자, 여기에 핵심은 바로 이런 네 가지를 운영 리스크는 바젤에서 딱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 손실 위험은 인적 리스크. 그 다음에 내부 통제가 잘못돼가지고 발생하는 리스크는 내부 시스템 리스크.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능성은 프로세스 리스크. 그 다음에 외부 사건으로 발생되는 외부 사건 리스크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 리스크는 항상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시스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그리고 금융기관을 돌아가게 하는 각종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봤다. 무슨 리스크? 운영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사기를 쳤다거나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런 것, 전산 시스템이 다운됐다거나 해커가 침입했다거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포지션을 마감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이다. 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려. 그럼 굉장히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죠. 금매. 그럼 금매는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시세에 비해서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성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동성 리스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장 유동성 리스크,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제값에 못 팔 위험이고, 그 다음에는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는 만약에 주식을 사고 이틀 뒤에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을 마련 못해서 결제를 못할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에 해당되죠. 자, 계속됩니다. 법률 리스크.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강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이다. 그래서 계약이 잘못 문서화된 경우, 계약을 했는데 이거 법적인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문서를 계약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계약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나왔는데도 문서에 하자가 생기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이런 때는 이런 우리가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법적으로 계약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한자라고 하나요? 월권이라고 하죠. 뭐 영어로 울트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물건을 뭐 할부로 한 몇백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런 것들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가 와가지고 아 이거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법적으로 계약할 권한이 없어요. 미성년. 그럴 경우에는 그 판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물어줘야 되겠죠. 뭐 그런 예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평판, 레퓨테이션이죠. 이런 거 뭐 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외부 여론. 이미지가 악화돼가지고 금융투자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최근에 IT, SNS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일반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회사의 오너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여론몰이 많이 당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위험을 우리가 평판 리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리스크. 개별 금융투자회사나 금융시장, 결제 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 전체가 입게 되는 손실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떤 금융투자회사가 잘못돼. 그리고 그러면 그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도미노처럼 하나 쓰러뜨리면 드르륵 연쇄 쓰러지는 거. 그런 것처럼 금융산업 전체가 입게 된 손실을 위험을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